네, 이번에는 배치고사 수학출제위원분 모셔보겠습니다. 사실 수학하면 그냥 무조건 싫고 그냥 어렵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수학 배치고사 어떻게 출제하셨는지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예, 저 수학팀 맡고 있는 이상혁이라고 합니다. 네, 옆에 앉아 계신 분도. 저는 종종편집의 박종상입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우선 이번 수학 배치고사 어렵게 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쉽나요?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네. 영어보다 배치고사는 네. 수학이 더 어렵게 내거든요, 하반기에는. 네네. 그래서 쉽게 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이제 난리가 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영수 다 난리 나는 경우가 제 기억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수학은 또 배점이 높잖아요. 네네. 영어에 비해서. 그래서 정말 한두 문제로 물론 자연계는 이제 남학생 비율이 높지만 네. 예, 굉장히 속상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쉽게 냈나요? 정말 쉽게 내셨나요, 위원님? 말을 잊지 못하시는데요? 원래 네. 월별 정규 모의고사보다는 네.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뭐 완전히 어려운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원래 풀던 문제에서 한 번 더 계산해야 되는 정도로 비틀었다? 약간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수학 배치고사 해마다 어렵게 내시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배치고사가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반적인 성취도 평가 시험이 아니라 네. 분포를 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시생들을 이렇게 어떻게 분포를 시켜서 그 안에서 자기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약간 변별력이 더 필요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평균이 50점에 수렴하고 정규 분포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죠. 네. 네. 근데 이게 전국 모의고사 평균이 네. 이제 그때 영어 때도 말했지만 50이 붕괴되면 네. 네,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왜냐면 이제 상담할 때 너무 힘들어지는 게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낙담하거든요.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직전인데 전국 단위 모의고사 마지막인데 네. 이게 또 못 보고 가면 학생들이 기가 많이 죽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11월 말에는 저희가 많이 힘듭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겠군요. 네. 자, 수학 배치고사 근데 직접 출제하신 건가요? 아니요. 현장 강사분이 출제를 하셨고 네. 저는 이제 검수하고 난이도 조정 같은 걸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원래는 제가 내야 되긴 하죠. 근데 제가 정말 개인적인 질문인데 전 수학이 정말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정말 수학이 재밌으세요? 일단은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면 누구라도 재미있죠. 개인적으로는 네. 예, 재미있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성적도 항상 높으셨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게 예전에 한참 제가 수학을 공부했어야 될 때는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네. 이제 좀 지나서 네.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되죠. 사실 재밌는 과목이다. 네, 이랬었구나라는 거를 지나온 다음에 보게 됩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어려운 거군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편입시험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위원님. 네네네.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뭘까요, 이 시점에? 일반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냥 하던 대로 해라. 네. 그러니까 계속 제일 추천하는 방법이긴 한데 일단 그래도 한 달 남았으니까 네. 그동안 자기가 좀 약했다 싶은 부분을 보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목표로 하는 어떤 대학이 있다. 출제 스타일이 일정한 대학들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지금까지 충실히 했다면 그리고 그 방법이 효과가 있었다면은 하던 대로 계속 해라. 그걸 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밀어붙여라. 네. 네. 그 보면 저희가 수학과가 네. 요즘에는 점수가 높거든요. 그럼 수학과는 미래적인 전망이 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학과는 전도 유망한 학과였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항상. 왜냐하면 수학에서 파생되는 영역들이 워낙 많고 뭐 금융 쪽이든 전산 쪽이든 금융 수학이 따로 있고 전산 수학도 따로 있을 정도니까 경제학이든 그렇지 않은 학계든 예. 파생되는 부분이 네. 많으니까. 원장님, 그때 영어과도 이제 성적이 네. 굉장히 경쟁률이 높다고 하셨고, 사실 전 수학과도 높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때. 맞나요? 수학과가 네. 많이 높아요. 인기가 많이 좋아졌고, 네. 그 다음에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봤거든요. 출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원래 영어 수학 싫어했는데 네. 이제 편입 수학 준비하면서 수학이 굉장히 좋아져서 수학과를만 고집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성적이 높다, 점수가 높다, 안 된다 이런 말 좀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문학과도 그렇고 네. 수학과도 그렇고 네. 또 요즘에 또 수학과가 또 보면 금융이랑 또 엮어진 게 많아서 더 인기가 높아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과거에 막 2000년 초반에는 그렇게 점수가 높지 않았는데 네. 2010년 이후에는 공대, 주요 공대 이상으로 세요. 그래서 많이 세다는 거. 예. 그래서 수학과 쓰시는 분은 뭐 계속 말하지만 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점수가 낮지 않다. 높다. 상당히 높다. 네. 예. 경쟁률이 높았어요. 그리고 그쵸. 자, 그럼 위원님, 네. 제가 아까 영어 출제 위원님께도 질문을 드렸는데 네. 학원의 학생들의 질문을 한번 정리를 해왔습니다. 아, 네네네. 질문이 많으니까 답변은 30초로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할까요? 네. 시작할까요? 시작해 네. 원래 수학 좋아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네. 전공이 수학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또 수학 전공하실 건가요? 수학을 좋아는 하는데 역사도 좋아합니다. 다시 하면 역사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정말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전 포기하거든요. 일단 제쳐둬야 됩니다. 다른 거 먼저 풀고 있으면 네. 또 접근이 될 때도 있어요. 안 풀리는 거 계속 붙잡고 있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단 다른 문제를 먼저 풀어라. 네네. 하루에 수학 몇 문제 풀이하시나요? 그게 일정하지는 않은데 대략 따지면 한 4, 50문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수학하는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도 수학 공부하시나요? 그럼요.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시나요? 네. 책도 찾아보고 네. 유튜브도 수학 관계된 거 찾아보고 그렇습니다. 혹시 또 여쭤보고 싶으신 거 있나요? 근데 뭐 지금 수학 전공하셨으니까는 네네. 그 수학이 보면 우리가 많이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어렸을 때부터 흥미를 느끼게 하려고 그러면 어떤 걸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풀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수학이 선입견이 있는 게 네. 계산을 해야 되고 그것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고 특히 편입 수학은 좀 계산력 테스트에 치우친 감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얘가 원래는 수학은 시 쓰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자유로워야 돼요, 생각이. 왜냐하면 자연수에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연수에서 정수로 0을 생각하고 마이너스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분수에서 유리수로 무리수로 실수로 이렇게 확장돼 가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법칙들을 다시 적용을 해야 되고 불안전한 점이 생기면 그걸 보완을 해야 되고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하는 게 네. 생각이 자유롭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계산만 잘한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유로운 우리가 사고. 보면 어렸을 때부터 수학이 못 풀면 엄청 혼나고 맞아요. 예, 그게 너무 트라우마로 남는 것 같아요. 전 초등학교 때부터 약간 수학을 포기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이름은 말하기는 그렇지만 유명한 수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정리도 여러 개 발견을 하고 네. 그런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딴 걸로 더 유명해요. 어떤 거죠? 덧셈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네. 계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냥 자유로운 사고 네. 방식이 중요한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그러면 마무리할까요? 네. 네, 지금까지 수학출제위원분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출제위원님도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한 달여 남은 편입시험 이제 많이 걱정이 되시죠? 내년 2월 초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출제위원님, 수험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초심을 잃지 말고 네. 건강에 유의하고 그다음에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중요합니다. 네, 마음을 굳게 먹어라 라고 하시는 거죠? 네. 네. 원장님은요? 저는 이제 자연계가 네. 편입에서는 현실적으로 이제 인문계보다 경쟁률 점수 좀 낮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계를 근데 두 과목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노력해도 학교를 바꿔서 내가 정말 좀 더 높여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공부 시간 늘리고 그 다음 또 편입이 힘든 게 네. 12월 15일부터 예정인데 시험이 시작될 예정인데 한 달을 버텨야 돼요. 1월 한 셋째 주에 끝나거든요. 수능은 오늘 이제 끝나면 이제 해방이잖아요. 네. 거의. 근데 편입은 12월 15일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달을 버티셔야 되고
그냥 놀면서 버티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 버텨야 되거든요. 네. 네, 여러분 마음 굳게 가지시고 자연계는 상대적으로 좀 더 합격할 확률이 더 높으니까 네. 네, 끝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김예지, 이상혁. 박종상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